병은 남녀노소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전 인류에게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 유형의 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극복하기 힘든 병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병일 것입니다. 마음이 곧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을 보통 한 단어로 알고 있는데요. 원과 한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해서 오는 원통함을 뜻하고, 한은 내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불안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꿈을 접었다거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거나,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았던 적은 없나요? 누구든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한두 가지의 원한을 가슴속에 품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원한의 고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시대 왕권을 다투어 큰 원한을 맺게 된 세조와 현덕왕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이었던 세조는 자신의 어린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를 비롯해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처형을 시키고 이미 죽은 현덕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모자라 영월에서 유배 중이던 단종에게 결국 사약을 내리고 시신은 강변에 버리게 되죠. 단종과 어머니 현덕왕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조의 꿈에 깊은 한을 품은 현덕왕후가 나타나 내 놈이 아무 죄 없는 어린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세조에게 한 환관이 황급히 찾아와 세자가 절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 시신을 토막내고 화장해서 바닷가에 버리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원통함을 풀 길 없는 현덕왕후는 세조의 꿈에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세조에게 침을 뱉어버리는데요. 꿈에서 깬 세조는 실제로 침을 맞은 자리에서 살이 골마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 병으로 고생하다 52세에 죽게 되고 마는데요. 천고의 원한을 품은 현덕왕후의 살기로 세조는 평생 병을 앓다 죽은 것입니다. 원한이 구천에 사무친다는 말처럼 인간의 원한은 천지에 남아 그 살기와 저주가 또 다른 손길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원과 한의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동서양을 불문하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도 어마어마하겠죠. 전쟁은 항상 큰 전염병을 동반하는데요. 그렇게 일어나는 전염병을 역병 또는 영래무방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역병이 강력한 살기를 내장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 없고 또 발병을 하면 고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 사지가 잘리고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 산채로 매장되어 죽는 사람들,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과 저주가 하늘과 땅에 얼마나 가득 차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의 깊은 원과 한이 바로 역병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원한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성 중심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여성의 원한, 노예 제도와 인종차별로 인한 원한,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원한들, 이렇게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차별과 억압 속에서 너무나 큰 원한들이 쌓여갔습니다. 원과 한, 무엇이 문제일까요? 원과 한은 우리가 인내하고 잘 이겨내면 나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원한의 기운이 뭉쳐지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무섭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라 동물의 의식까지도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 동물에게도 의식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미 토끼는 전파를 차단한 육지에 있었고 새끼 토끼들은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순간 어미 토끼의 뇌파가 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감정, 의식은 공간 제약 없이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브로디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가지고 있는 마음, 의식 구조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생각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짓는데 마음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음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원래 바이러스 자체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서 존재합니다. 생물체와 인간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마음과 환경, 생각까지 말이죠. 마음 바이러스의 최소 정보 단위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 밈이란 단어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유전자처럼 자기 복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화학적 물질에 기반을 두지 않는 복제제의 새로운 단위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마음 바이러스는 다양한 정보를 가진 밈으로써 사람들을 감염시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밈은 음악과 패션, 마케팅, 컴퓨터와 물리학, 종교와 사상 등 어디든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서 문화를 복제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밈이 좋고 나쁘든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밈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으면 온 세계를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촌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의 불균형 등 부정적인 밈으로 가득 차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물체와 컴퓨터 프로그램은 백신을 만들어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못한 채 인류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밈, 원한의 바이러스 병원체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큰 병으로 나타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병은 대자연의 운명과 역사의 발전 법칙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인류에게 원과 한을 갖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 이 세계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다음 편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증산도 대학생 연합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